안녕하세요. 컬러 이미지 컨설턴트 김효진입니다. 벌써 2교시 시간이네요. 네, 본격적으로 컬러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컬러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 컬러 진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컬러 진단은 당신의 피부 색깔은 사계절 중에 어느 타입에 해당하십니까?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오시면은요, 당신의 퍼스널 컬러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신 다음에 당신의 퍼스널 컬러는 사계절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자, 그러면 고객분들이 재차 방문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컬러를 찾아주는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스타일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 중에서 그 고객이 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계속 고취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고착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바로 좀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부터는 이론 수업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제가 꼭 기억해달라, 그리고 메모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셔도 잊지 마세요. 알겠죠? 테스트 볼 때 못하시면 제 이 얼굴이 지금 온화하고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습니다. 엘레강스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부분이요, 바뀔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교시 피부색에 따른 컬러 찾기 편을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아나운서네요. 그쵸? 누군지 아세요? 엄지인 앵커입니다. 예, KBS 1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친구의 퍼스널 컬러는 가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첫 번째 보여지는 사진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좀 약간 세미 엘레강스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옷 색깔도 보시면 가을에 비교적으로 잘 어울리는 베이지와 브라운. 자, 솔직히 지금 엄지인 앵커가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약간 세미 업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세미업 스타일은 이거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나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하는 스타일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떠세요? 첫 번째 보이는 사진과 두 번째 보이는 사진 두 개 보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첫 번째 사진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1교시 때 말씀드렸어요.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나한테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상과 스타일이 따로 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박지성 씨 사진인데요. 블랙 앤 화이트 정장 입고 있는 사진은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진은 훨씬 더 피부 색깔이 맑아 보이죠. 자, 엄지인 앵커 사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와 디자인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박지성 씨 사진에서는 어울리는 어떤 색깔에 따라서 뒤에 백이 흰색이 오느냐 그리고 브라운에 블랙이 오느냐에 따라 얼굴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하얗고 맑아 보이지만 두 번째는 칙칙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굴 크기도 달라지는 거. 정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컬러 진단을 통해서 보시면 정말로 피부 색도 변하지만 얼굴 크기, 이목구비, 형태 다 변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안 변하는 색깔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래서 나만의 컬러는 따로 있다. 아이유 사진에서 똑같은 빨간 색깔 옷을 입고 있지만 자기의 퍼스널에 따라서 봄에 귀여운 사람은 귀엽게 가주는 게 어울리고 이 사람이 가을 스타일로 저처럼 엘레강스하게 한다, 클래식하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고유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의 퍼스널 컬러 타입은 사계절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컬러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타고난 피부 색상을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화면 좀 보도록 하실게요. 컬러 진단을 잘 하기 위해선 제목이 되어 있죠. 자, 피부 색상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피부 색상은 무슨 색소로 타고나느냐. 자, 무슨 색소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멜라닌 색소, 두 번째 케라틴 색소, 세 번째 헤모글로빈 색소. 각
각각의 컬러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멜라닌 색소 갈색이고요. 케라틴 색소 노란색, 헤모글로빈 색소 붉은 색깔입니다. 이 색소가 섞여서 그 사람만의 고유 컬러를 나타나게 되는데, 자, 색상의 분류라고 하는 부분은 색상을 보는 방법을 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 언더 컬러를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옆에 그 보이는 화면처럼 보시면 뭔지 모르게 브라운 계열의 피부 색상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희고 붉은 차가운 계열의 피부 색상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따뜻한 계열은 노란색이나 갈색을 함유하고 있어서 내가 피부 색소가 멜라닌, 케라틴, 헤모글로빈이긴 한데 멜라닌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케라틴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헤모글로빈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색소도 마찬가지로 확률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그렇죠? 자, 황인종에서 다 노루스름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황인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더에 멜라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케라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헤모글로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유형을 작게는 따뜻한 타입과 차가운 타입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 색상의 원리는 다시 한번 이해를 하세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색소, 세 가지의 조합에 따라서 그 사람만의 피부 색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류 방법은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나눈다. 차가운 색은 붉은 색소, 헤모글로빈이 조금 더 많이 치우쳐 있는 색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뜻한 색소는 멜라닌과 케라틴, 노랑 색깔의 색소를 조금 더 많이 치우치고 있는 색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도 따뜻하다, 차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요 칩으로 좀 보여드리면, 요 칩 보이시나요? 예, 아래 보시면은 여기 따뜻한, 그 다음에 차가운, 이렇게 웜이다, 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신데요. 웜 쪽에 그런 컬러 팔레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옐로우 베이스, 노르스름한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시고요. 쿨 쪽을 보시면 붉은 베이지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베이지 핑크 파운데이션 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텐데 붉은 색으로 조금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 색깔을 이렇게 얼굴에다 갖다 댔을 때에도 그 사람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어떤 쪽이 조금 더 잘 어울리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컬러를 좀 갖다 대보신 다음에 웜이냐 쿨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컬러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피부 색소가 어떻게 분류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본 조건은 색소를 이해를 해라. 피부색의 색소는 멜라닌, 케라틴, 헤모글로빈이다. 그래서 어떤 쪽에 색소가 더 많이 퍼센티지 하고 있느냐,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른 확률에 따라서 따뜻한 피부색, 차가운 피부색으로도 나눠지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헤어 컬러도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노란색 쪽 색소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따뜻한 헤어, 쿨 쪽의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차가운 헤어입니다. 자, 흔하게 검정은 다 차가운 계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색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둘 다 검정의 헤어 컬러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똑같은 검정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왼쪽 헤어 컬러는 살짝 노란빛이 도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쿨 쪽에 있는, 그 반대쪽에 있는 헤어 컬러는 블루 블랙, 쿨 쪽, 차가운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검정이라도 따뜻한 검정, 차가운 검정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요, 검정 컬러는 나 다 차가운 사람 아니에요. 의상 컬러가요, 자켓이 검정이 색상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뜻한 검정이 있고요, 차가운 검정이 있다라는 거. 자, 또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검정 색상보다는 좀 밝은 계열의 갈색의 헤어 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분류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쪽이 왼쪽, 그러니까 이쪽이 되겠죠.
자, 갈색 중에서도 노란색 색소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붉은 색소, 갈색 중에서도 또 한 번 따뜻한 색, 찬색을 분류할 수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밝은 갈색으로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보시면 이렇게 갈색깔로 되어 있는 헤어 컬러라고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요 색소도 마찬가지지만 자, 두 가지를 면밀히 한번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컬러가 옐로우 베이스로 되어 있는 갈색, 밝은 갈색이고요. 오른쪽이 붉은 갈색을 띠고 있는 차가운 색상입니다. 자, 요거보다 더 밝은 톤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려 보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텐데 아주 옅은 밝은 갈색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왼쪽은 거의 골드, 금색에 가까운 골드빛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붉은 금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따뜻한 헤어 컬러, 차가운 헤어 컬러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제일 먼저 컬러 진단할 줄 알면 염색 컬러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밝은 갈색에서부터 블랙까지 그냥 블랙에서 블랙이 아니라 나한테 어울리는 블랙. 그래서 저는 퍼스널 컬러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저도 블랙 의상을 입긴 있거든요. 근데 제 블랙 의상은요. 블루 블랙의 차가운 블랙 색깔의 자켓이 아니라 블랙이 약간 카키빛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빛 바른 색깔처럼 색깔이 조금 많이 더 부드러워지게 되는데 그 색깔을 입으면 얼굴이 더 쪼꼬매 보이고 좀 편안해 보이고요. 정말 블루 블랙을 입게 되면 얼굴이 좀 떠요. 그래서 인상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컬러 진단을 잘하기 위해선 어떤 거요? 피부 색소의 확률, 퍼센티지를 아주 면밀히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꼭 실습을 하세요. 고객분들이 오시면 이 사람은 웜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쿨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웜, 쿨을 제대로 분류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실게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퍼스널 컬러,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 색상, 어울리는 컬러가 따로 있다. 둘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웜, 쿨로 색상만 바꿔놨습니다. 자, 쿨로 타고난 사람은 쿨 색상 하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분류를 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어울리는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피부 색깔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색소의 결합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지금 들으셨어요. 그러면 컬러 진단을 할 때는 도대체 어디를 보면서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느냐? 자, 화면 보실게요. 웜, 쿨 타입 피부색 진단. 자, 피부색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어디요? 피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 색상입니다. 어디요? 피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 색상. 자, 피부 색깔은요. 다음 장 보시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눈 밑에 바로 얼굴의 뺨 자리죠. 자,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요 자리를 피부 색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보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자, 빨간 색상이 빨갛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언더에 색소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멜라닌이 더 많은지, 케라틴이 더 많은지, 헤모글로빈이 많은지, 그러면 갈색빛을 더 많이 띠는지, 노란빛을 더 많이 띠는지, 희고 붉은빛을 많이 띠고 있는지, 우리 매직아이 하는 것처럼 막 자꾸 피부 색소를요, 투시하세요. 색소 안에 컬러가 어떤 컬러가 보이는지.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헤어 컬러는요, 염색에 따라서 컬러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라나는 두피에서 제일 가까운 모발 컬러를 봐주시면 되고요. 눈동자는 가운데 눈동자를 우리가 홍차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요. 테두리 컬러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자, 테두리 컬러를 보시면 홍채를 싸고 있는 1mm한 굉장히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 색깔을 보시는 건데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는 방법 어디 봐라? 피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 색상을 봐라. 근데 피부 색상은 어디요? 보는 부위가 뺨, 눈 밑에 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엉뚱한 데 보지 마세요. 이마.
코, 터, 그다음에 몸, 바디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됩니다. 어디요? 예, 뺨을 보시는데요. 자, 제가 잡지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좀 분류를 좀 해 주십시오. 자, 보시는 사진, 예, 어디 보라고요? 제가 뺨자리 보라고 말씀드렸죠? 노랑빛인가요? 붉은빛인가요? 예, 웜의 피부 색상 맞죠? 네. 다음 사진. 자, 요 모델 한번 봐주세요. 예, 피부 색상이 어떻게 더 보이시나요? 옐로우 베이스. 이러면 또 웜의 피부 색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지금 모델은요. 반사빛이 좀 안 보이죠? 괜찮나요? 네. 오, 이렇게 눈 밑에 뺨자리예요. 희고 붉은빛. 우리 세안하고 났을 때 이렇게 붉은빛 피부 가지신 분 참 많습니다. 연홍 색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쿨에 해당하세요. 자, 그다음에 지금 피부. 예, 굉장히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피부 색깔은 어떻게 보면 옐로우 베이스. 그래서 노랑빛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옆에는 보시면 또 탁한 회색빛. 이거 화장해서 이렇게 회색빛인가 노랑빛인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옐로우 베이스를 띠고 있으면 웜이고요. 지금은 화장한 얼굴이라서 웜쿨 색상 조명에 따라서 컬러가 좀 달라지고 있긴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 뺨으로 보이는 색상 회색으로 보이시잖아요. 회색빛도 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피부 색깔, 따뜻한 색깔. 그다음에 똑같은 브라운인데 역시 보시는 색깔은 어때요? 초콜릿 브라운이죠. 흑인이라 그래서 다 웜이냐? 아니에요. 초콜릿 브라운을 띠고 계시는 분들은 쿨. 그다음에 황토색의 브라운을 띠고 계시는 분들은 웜. 우리 헤어에서 반복을 했지요. 그래서 모든 색소에 따라서 웜, 쿨이 구분이 된다. 정말 백지장처럼 이렇게 하얀 피부색을 가지신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죠. 완벽한 쿨 여자입니다. 얼음공주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피부 색상이죠. 그래서 피부 색깔은 웜, 쿨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자, 피부 뺨 색깔을 보시면서 옐로우 베이스냐 아니면 블루 베이스냐. 블루 베이스는 붉은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웜, 쿨이 구분이 되고요. 헤어 컬러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옐로우 베이스, 붉은 베이스. 눈동자는 조금 외워두세요. 눈동자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가 갈색 아니면 검정빛을 띠고 있는데요. 제가 더 중요한 거는 테두리 컬러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테두리 컬러에서 따뜻한 컬러는 색상의 분류가요. 갈색, 노란색, 녹색, 초록 색상입니다. 아니면 주황색으로 보이실 거고요. 쿨로 보이시는 분들의 테두리 컬러는 검정색, 회색, 파랑색, 보라색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하신 걸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 있으시냐면 육안 측정이 가능하십니다. 고객분을 딱 봤는데 피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색을 봤어요. 그래서 피부색은 웜, 헤어 컬러는 쿨, 눈동자 컬러는 다시 웜. 그러면 2대 1이죠. 숫자가 많은 쪽이 그 사람의 확률 컬러입니다. 왜? 타고난 컬러를 그런 식으로 확률이 더 많이 들어가게끔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색상의 팔레트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육안 측정하는 방법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8교시 때 테스트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자,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피부 색상은 당신의 퍼스널 컬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딥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웜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봄, 가을 유형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쿨로 나오시는 경우는 여름과 겨울로. 그래서 사람의 피부 색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학습해야 되는 내용. 컬러를 볼 줄 아셔야지 돼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색깔을 입고 이런 색깔로 메이크업을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봄, 여름, 가을, 겨울 컬러는 어떻게 분류하는 거냐. 자, 이번부터는 조금 화면을 좀 많이 봐주세요.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파랑 색상을 위에다가 컬러를 뽑아봤죠. 자, 봄은요. 외우세요. 옐로우 베이스입니다. 똑같은 빨강이라도 노랑이 섞이는 봄이 그 색깔이 봄 색깔이에요. 노랑이 섞인 거 보이시나요? 주황 색상도 노랑 들어갔죠? 노랑 색상이 노랑, 연두 색깔의 노랑, 초록 색깔의 노랑, 파랑 색상의 노랑이 들어가면 지금처럼 바다 같은 그 청록 파랑으로 보이는 게 봄 색상입니다. 파랑은 무조건 찬색 아닌가? 아니에요. 흰색, 검정색도 웜쿨로 나눠지는 것처럼 파랑 색상도 웜쿨로 다 나누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름 색상은요. 블루 아니면 흰색입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의 여름 색상, 블루나 흰색이 들어가면 핑크빛을 보이고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오렌지 계열은 찬색이 없어요. 오렌지 계열은.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헤어 염색 오렌지 컬러 정말 많이 하시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피부색 분포도를 보시면은요, 쿨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색깔 만들어지는 그 컬러 건도를 좀 보세요. 한국에서 나오는 메이크업 컬러들 거의 다가 바이올렛, 블루 아니면 핑크 색상입니다. 골드 잘 안 만들어내고요. 브라운 색깔 잘 안 만들어내요. 그리고 일반인들 봤을 때 골드 브라운 메이크업 하고 다니는 분들 많이 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는 그 찬색이 없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오렌지 컬러가 그닥 많이 어울리지 않는다. 자, 여름에 노랑 색깔, 흰색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 노랑 색깔, 연두 색깔 보시면은요, 연두 색깔, 녹색에서 블루가 들어가니까는요, 색상이 청록빛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파랑 색상도 마찬가지로. 자, 가을 컬러 보시면은요, 골든 베이스예요. 그래서 빨간 색상에서 황토색이 들어있는 빨강, 가을 색깔이요. 그다음에 오렌지 색깔에서 골드빛이 들어가 있는 가을 색깔. 그다음에 노랑에서 골드빛이 들어가니까 황토 색깔로 변하죠. 연두 색깔이 골드빛 들어가니까 카키빛. 녹색에서 가을빛 들어가니까 쑥색이라고 우리 일명 얘기하는 컬러로 바뀌게 되고요. 파랑 색상에서 골드 베이스로 들어가면 짙은 청록 컬러. 마지막으로 겨울 컬러는요. 블루 아니면 블랙이 섞인 컬러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빨간 색상의 겨울 컬러, 블루와 블랙이 들어갔고요. 오렌지 컬러 없습니다. 찬색에는. 노랑에서 겨울 컬러는요. 보시는 것처럼 형광빛 노랑 색깔이에요. 노랑빛도 있지만 파랑빛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연두 색상에서 겨울 컬러, 여기에서 블루나 블랙이 들어가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녹색빛을 좀 많이 띠고 있고요. 초록 색상의 겨울 컬러는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짙은 검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녹색, 초록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루에서 겨울 컬러는 남색이죠. 자, 그래서 색상도 사람도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어떤 거예요? 컬러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지는 배색은 언더 컬러를 봐라. 봄은 옐로우 베이스, 여름은 블루와 흰색 베이스, 가을은 골든 베이스, 황토색 베이스고요. 겨울은 블루와 블랙 베이스로 나누어져서 색상이 분류가 된다. 그런 컬러로 메이크업 하시고요. 의상을 입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의상은요, 이너웨어가 중요해요. 안에. 여기 있는 컬러가 얼굴로 반사되기 때문에 겉옷보다는 안에 있는 컬러를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색상으로 입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피부 색상이 그래서 사계절도 나눠지는 것처럼 봄의 피부 색상은요. 자, 화면 보세요. 옐로우 베이스를 띠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송혜교 씨. 여름은 제가 무슨 컬러가 함유되어 있는 컬러라고 말씀드렸어요? 블루랑 흰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부 색상도 자체가 피부 색상에서 블루는 붉은 색깔로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희고 붉은. 그다음에 가을 컬러는 골든 베이스죠. 자, 가을 색깔, 브라운 색깔, 갈색빛을 많이 띠고 있고요. 겨울은 블루 아니면 블랙이에요. 아주 차디찬 컬러. 그래서 보여지는 모델처럼 겨울 사람은 희기만 해요. 아주 창백하게. 피부가 퍼러스름하게 질리면 백지창처럼 찬 피부 색깔을 보이잖아요. 그런 컬러들이 겨울 색상. 그래서 색깔
색깔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진다. 사람의 피부 색상도 그래서 어떤 컬러가 더 함유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계절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두 가지 이해하셔야죠. 육안 측정하는 방법. 그렇죠? 두 번째로는 색상 분류하고 사람의 피부 색깔 사계절로 나누는 방법. 꼭 메모해 두셨다가요. 외우세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이 이루고 있죠? 나는 사계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사계절의 간단한 이론을 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봄이라고 하는 거는 색상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컬러의 옐로우 베이스. 그래서 따뜻하고 그다음에 천진난만하고 좀 쾌활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봄 사람은 그래서 분위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엽고 명랑하고 로맨틱하게. 자, 베스트, 워스트 보입니다. 귀여운 분위기 더 잘 어울리지만 워스트 별로 안 어울리는 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사계절을 나누게 되면 여기에서 학습할 내용은 사람마다 그래서 자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다. 봄 사람은 귀엽고 발랄한 건 어울리지만 섹시하고 시크한 분위기는 안 어울린다. 자, 여름 색상을 보시면 모든 컬러에 블루와 흰색이 섞여 있는 컬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 자체도 조금 파스텔처럼 너무 내추럴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좀 여성스럽고 차분한 이런 느낌 많이 보이는 컬러들이죠. 액세서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름 사람은요 베스트 차분하니까 이것저것 튀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내추럴 아니면 자연스러운 세미 엘레강스, 페미닌 엘레강스. 근데 여름 사람이 지금 너무 클래식하게 아니면 너무 귀엽게 워스트로 좀 안 어울리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을 컬러. 모든 컬러의 황토색, 골든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고전적인 차분한 분위기를 낸다. 그래서 가을 사람은 어떤 분위기냐면 지적이고 약간 원숭미 나는. 그래서 외국 배우로 보시면은요, 안젤리나 졸리. 니트 원피스 쫙 입고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게 원숭미를 쫙 보이면서 나타났을 때 최고 멋있지요. 네,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은 가을은 좀 차분하고 지적이게. 근데 가을 사람, 우리 김미숙 씨 보시면 이런 분위기지만 워스트 안 어울리는 분위기는 겨울에 좀 섹시한 망사 옷을 입고 있는다거나 봄에 좀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의상 차림, 좀 귀여운 스타일은 가을 분위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겨울인데요. 겨울의 컬러는 검정과 블루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도회적이고 세련된 심플하고 깨끗한 컬러. 그래서 겨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어울려요? 헤어스타일도 도시적이고 그렇죠? 의상 스타일도 도시적이고 근데 겨울 사람이 귀엽고 조금 단발로 지적인 분위기를 하는 거는 예,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예, 정말 안 어울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컬러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피부 색깔의 색소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의 피부 색깔을 따뜻한 피부색, 차가운 피부색 나눈다. 근데 이 따뜻하다, 차다는 피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피부 색깔을 사계절로 분류를 하다 보면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나의 피부 색깔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피부색을 갖게 되면 그 사람만의 고유 분위기, 메인 분위기, 메인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울리는 거, 안 어울리는 거 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각각 스타일링을 좀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교시부터는요. 지금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